끓는 점, BP, 보일링 포인트. 이제 이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기화 현상 중에 하나야. 이게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화에는 증발하고 끓음이라는 것이 있다. 자, 증발, 끓음. 그러면 증발하고 끓음의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야. 증발하고 햇빛에 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다 기화잖아. 둘 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뭘 것 같아? 말하자면 증발이랑 끓음 둘 다 물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똑같긴 한데. 똑같긴 한데. 증발이면은 진짜 물이 수증기로 가고 이렇게 물이 기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 같고, 끓으면 그냥 물 끓여가지고 그냥 기체로. 그러면 끓는 물은 뭐 양이 줄어들지 않아? 또 줄어들잖아. 어차피 물이 수증기가 되면 물의 양은 자꾸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증발과 끓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기화가 액체 표면에서 나타나는 게 증발이야. 액체 표면에서 나타나는 게 증발이고,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의 기화 현상이야. 그래서 표면에서 기화되냐? 그럼 증발. 자,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 기화가 되냐? 끓음. 그래서 요 장소가, 기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표면 전체, 요게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컵에다가 물을 놨어. 그러면 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왜? 물에 공기하고 접하는 표면에서 계속 수증기로 증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거지. 그러면, 자, 또 하나는 차이점 뭐냐면은, 온도란 말이야, 온도. 자, 끓음은 끓는 점의 하나의 온도에서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에서 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도씨라는 하나의 온도에서 끓음이 되지만, 증발은 액체 구간의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액체 구간의 모든 온도.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H2O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가 0도씨 물부터 100도씨 물 사이잖아.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 0도씨 물에서 100도씨 사이에서는 자, 바로 다 증발이 일어나지만, 끓음은 물은 100도씨라는 하나의 온도에서 일어난다. 알지? 그래서 액체 구간의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는 게, 자, 증발이고, 끓음은 하나의 온도다. 그럼 바로 요런 차이야. 근데 어차피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기화가 될 때 액체 간의 인력을 다 끊고 날아가는 거거든. 그럼 얘는 표면 어디에서 인력이 끊어져? 표면에 있는, 그치,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고, 자, 끓으면 액체 전체에서 이제 모든 분자들이 인력이 끊어지면서 이제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끓음 현상이라는 것이, 봐봐.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하면은 어떻게 돼? 어느 순간 표면에서 막 이제 김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증발이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막 끓어 넘치는 현상이 나오지. 그게 바로 끓음이야. 그래서 액체 전체에서, 자, 전부 다 기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기체들이 빠져나오면서 전체가 이제 끓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 온도가 끓는 점이라는 하나의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증발하고 끓음은 좀 달라. 정확히 구분해줘야 돼. 알지? 그 중에서 우리는 끓음을 얘기할 거야. 왜? 하나의 온도에서 끓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액체 간에 인력이 크면 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액체 간의 인력을 끊어야 되잖아.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 얘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 더 많은 열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기화열이 얘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돼? 기화열이 더 클 것이고 더 많은 열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끓을 때 어떻게 돼?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화열이 크다 또는 끓는 점이 크다, 높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액체 간의 인력에 의해서 기화열과 끓는 점이 결정되잖아. 그러면 액체 간의 인력은 바로 그 액체의 종류마다 인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액체는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끓고 어떤 액체는 인력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자 어떤 거는 인력이 진짜 낮기 때문에 약간의 열만 있어도 그냥 바로 자 기화가 되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인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끓는 점도 어떻게 돼? 그렇지 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끓는 점은 바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갖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값이 된다. 그래서 특성이 된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된다. 자, 이게 끓는 점이야, 끓는 점. 자,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 자, 여기에 25도씨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표면에서 물 분자 간의 인력이 끊고, 요렇게 이제 물 분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물 분자 간의 인력이 끊고, 이게 이렇게 수증기로 뭐가 되니? 자,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25도씨 물에서는 그 25도씨란 온도에서 일부 물 분자들이 인력이 끊어져서 이렇게 수증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표면에서 수증기만 만들어질까? 아니, 물 내부에서도 이렇게 수증기가 만들어져. 물 안에서도. 근데 자, 요렇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존재하잖아. 자, 압력의 정의가 뭐였지? 압력은 누르는 힘이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기압이라는 압력이 공기 압력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기압이라고 돼. 대기압. 그래서 대기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대기압력의 정체가 뭘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잖아. 그럼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잖아. 그럼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가 어떤 기체야? 질소 기체, 산소 기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질소하고 산소가 자 이렇게 계속 툭 누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는 질소하고 산소는 연결돼 있니? 그치? 그러니까 이 기체를 이렇게 두 개 탕탕 누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버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서 물이 이렇게 수증기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수증기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표면에서는 자 이러한 산소나 자 질소 기체가 누르는 압력 이렇게 대기 압력이 작용하는데 자 요 충돌하지 않는 나머지 요 표면에서 수증기가 물이 수증기로 이제 증발된단 말이야. 근데 자 내부에 요 수증기가 있어.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뚫고 못 나간단 말이야. 왜? 자 기체가 눌러. 누구를 누르니? 여기는 이 물을 누르잖아. 근데 공기하고 접하는 표면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는 누르지 않잖아. 공기가. 그 공기가 누르지 않는 질소나 산소 기체가 누르지 않는 요 물은 수증기로 증발이 되지만 자 이렇게 압력이 공기 압력이 누르는데 여기는 요 압력 미는 힘에 의해서 이 수증기를 누가 눌러요? 여기를 채우고 있는 물이 얘를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있어 없어? 빠져나갈 공간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수증기는 못 빠져나간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도 기체니까 수증기도 기체니까 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기 압력이 물을 통해서 눌러. 그러면 대기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대기 압력이 더 커.
그럼 미는 힘이 더 크니까 이 수증기가 물을 뚫고 대기압 쪽으로 공기 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끓는 점은 끓음이라는 건 끓는 점이나 하나의 온도에서 그치?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가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열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네. 그러면은 물 내부에 수증기는 점점 많아진다. 맞니? 네. 인력이 약해지니까 뭐 표면에서도 이제 많이 증발하겠지만 여기는 수증기도 많이 많아져. 여기 수증기가 많이 많아진단 말이야. 수증기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증기들이 갖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점점 높아지지. 많아지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증기가 빠져나가고자 하는 압력과 자, 누르는 대기 압력이 같아지면 자, 같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평형을 이루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한다? 끓음이 발생한다. 언제 끓어? 수증기의 압력하고 대기 압력이 같을 때. 근데 원래 수증기 압력이 더 커야지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같은데 끓음이 생겨. 같은데 끓어. 자, 뭐냐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양쪽에 어떤 균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룰 때는 자, 평형을 이룰 때는 어떤 변화의 자발성이 뭘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뭘까? 스스로? 그치. 스스로겠지만은 우리가 변화의 자발성은 뭐냐면은 요 상태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하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이 변화의 자발성, 자, 이 방향은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날까? 바로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으로. 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엔트로피 들어봤니? 엔트로피. 그게 바로 무질서야. 그래서 모든 변화의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그래. 그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해지는 거야. 무질서. 그러니까 무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 요 물에다가 자, 잉크를 떨어뜨려. 그걸 가만히 놔뒀어. 그럼 이 잉크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퍼져나가지. 왜? 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잉크를 그냥 놔두면 했는데 잉크 지가 알아서 어떻게 돼? 퍼져나간단 말이야. 자, 퍼져나가면 잉크는 뭉쳐있잖아. 처음에. 자, 뭉쳐있는 것이 무질서에 아니면 입자들이 많아져서 막 퍼져나가는 게 무질서에. 그치. 입자들이 많아지고 퍼져나가는 게 무질서해지지.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퍼져나간다. 왜? 퍼져나가는 게 무질서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이야. 그 압력이 같을 때, 양쪽의 압력이 같을 때, 자, 수증기가 어떻게 돼? 액체 물 내부에 있는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무질서해질까? 빠져나가지 않는 게 무질서일까? 우리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입자 수가 많아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리고 고체보다는 액체가 무질서하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무질서해지는 거야.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의 방향을 얘는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고 예측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압력이 같으면 어느 쪽으로?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자,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무질서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게 무질서해? 무질서해지는 방향이. 다시 봐봐. 입자 수가 많아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고체보단 액체, 액체보다 기체. 그치?
그러니까는 끓음이 발생하는 건 뭐야?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무질서해지잖아. 네. 그래서 압력이 대기압하고 수증기의 압력이 같아질 때 끓음이 생긴다. 자, 이때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 된다. 알지? 이때 온도가 끓는 점이 된다. 잘 정리해라. 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거를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압력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수증기 압력이야.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압력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래서 보통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그런데 자, 여기가 1기압이야. 자, 우리가 보통 압력을 얘기할 때 1기압, 2기압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대기압력,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대기압력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이야. 알지? 자, 얘는 물의 수증기가 갖는 압력이야. 그렇다면, 자, 요렇게 한번 선을 딱 그어볼게. 그럼 요 지점이, 자, 여기가 1기압이 대기압이잖아. 그럼 대기압력하고 물의 수증기 압력하고 같아지지? 그럼 이때 뭐가 나타나? 끓는 현상이 생긴다. 끓는다. 이때부터 끓음이 나타나지? 그럼 이때부터 끓기 시작해. 그럼 이때 온도가 몇 도가 돼? 100도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0도씨가 되고, 자, 이때, 자, 이 액체를, 물을 누르는 외부 압력, 대기압력이 1기압이지? 이게 1기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 뭐야? 상압이지, 상압. 25도씨가 상온이고. 그래서 대기압이 1기압이라면 이때 끓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 좀 잘 봐도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압력이 막 변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대기압력이 낮아졌어. 어떤 경우일까? 산에 올라가서 고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자, 이게 공기가 보통 이제 지표면에 많이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공기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 그럼 대기압력이 낮아진다. 자, 요렇게. 대기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면, 자, 요때 낮아졌어. 자, 산에 가서 물을 끓일 거야. 자, 100도씨에서 끓는다? 아니지. 언제 끓는다고? 수증기의 압력하고 대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에서 끓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 쭉 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야? 끓는 점이 되지.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되니? 낮아진단 말이야. 아. 그래서 대기압력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이 내려가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자, 압력이 높아졌어. 우리 압력밥솥 같은 거. 그럼 어떻게 돼? 자, 100도씨가 됐지만, 대기압력은, 누르는 외부 압력은 1기압보다 더 크지? 그럼 여기가 돼야지 끓지? 그렇지. 아. 끓는 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같은 물질이 끓는 점은? 압력. 그렇지, 압력. 정확히 하면 대기압력 또는 외부 압력. 네. 이제
아, 그래서 액체 끓는 점은 자, 외부 압력 또는 대기압이라고 그래요. 이해 결정이 된다. 액체 끓는 점은 외부 압력 또는 대기 압력에 의해 결정이 된다. 자, 이거지. 자, 앞으로 압력을 P라고 할게. 프레셔 영어로. 자, 외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자, 요거죠. 1기압보다 낮아졌어요. 그럼 끓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수증기 압력도 어떻게 돼요? 같이 낮아지죠. 그래서 끓기 위한 물의 수증기 압력도 자, 같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1기압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1기압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지.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돼? 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 맞죠? 아니지. 아,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잡혀가지. 그러면은 잡혀가지. 취사금지인데. 산에서 취사금지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못해 밥을.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 그치. 하면 밥이 설익는다. 분명히 끓는데 끓고 있는데 끓고 있는 온도가 100도씨보다 낮아. 그 온도가 낮으면 열의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그치? 온도는 열과 운동의 척도가 된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열이 작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쌀을 익힐 수 있는 열이 줄어드니까 쌀이 설익게 된단 말이야. 이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외부 압력을 높이면 자, 그러면 끓기 위한 물의 수증기압도 어떻게 돼요? 그렇지. 수증기압도 높아지고, 그러면 높아지니까 높아진 만큼 요 압력이 올라가려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야겠지? 그래서 끓는 점도 높아진다. 올라간다. 자, 바로 압력밥솥이야. 자, 우리가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이 끓으면 보통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잖아, 공기 중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냄비에서 이제 물을 끓이거나 뭘 하면은 이게 항상 누르는 외부 압력은 1기압 일정해. 왜냐면 수증기가 날아가니까 항상 공기가 누르거든. 근데 압력밥솥은 어떻게 돼? 막아버리잖아. 밀폐시키니까. 자, 처음에 이제 증발하면서 온도 올라가니까 이제 계속 수증기 많아지겠지? 그리고 또 온도도 올라가잖아. 온도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압력도 또 커져. 그러니까는 압력이, 누르 압력이 계속 커져. 근데 수증기도 또 갇혀. 못 날아가. 그러니까 수증기가 또 눌러. 얘도 기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 외부 압력이 계속 올라가. 그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 끓으니까 어떻게 돼? 자, 물의 온도도 계속 올라가. 같아지려고. 그래서 외부 압력이 딱 2기압이 돼. 2기압? 2기압이 돼. 그러면은 2기압이 되면은, 자, 우리 압력밥솥은 이제 어떻게 돼? 쭉 하다가 시간 되면 그러니까? 그치? 치 하고 나오잖아. 그럼 2기압이 되면은 안에 있는 공기를 빼. 왜냐, 안 빼면 압력은 2기압, 3기압, 4기압 계속 올라가거든. 그럼 어떻게 돼? 압력밥솥 터진단 말이야. 위험하잖아. 그래서 2기압이 딱 되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압력, 외부 압력 2기압으로 유지가 되고, 그 물은 어떻게 돼? 온도 올라가다가 압력이 2기압, 물의 압력이 2기압이 딱 돼? 그럼 그때 이제 물이 끓는 거야. 그 물의 온도가 120도씨야. 20도씨로 올라가. 그래서 압력밥솥에서 밥을 했을 때가 해당이 된다. 그치? 그래서 끓는 점은 누구의 영향 받냐?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실험 하나 할게. 이거 원래 이제 학교에서 실험해 주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영재고, 과고, 뭐, 이런 걸 때 논술 문제로, 면접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내가, 자, 요런 둥근 플라스크라고 그래. 자, 둥근 플라스크. 물을 요 정도 놓고 가열을 한단 말이야.
자,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해. 자, 그러면 가열을 한 다음에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열을 중단하는 거야. 네. 자, 중단하고 입구를 막고 거꾸로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겠지. 입구를 막았잖아. 그러면은 물이 이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자, 끓기 시작했으니까 온도는 몇 도? 100도씨에서 끓죠? 그치? 왜냐면 이게 뚜껑이 열렸으니까 압력이 계속 1기압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열을 중단했어. 입구를 막은 다음에 거꾸로 세운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될까? 100도씨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 뭐 한 98도씨 정도 될 겁니다. 왜? 냉각되잖아요. 온도가 이제 더 이상 가열을 중단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자, 공기하고 수증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1기압의 압력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다가 찬물을 뿌릴 거야. 자, 찬물을 뿌린단 말이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꾸 김이 생길 거다. 찬물을 뿌리며 그치. 안쪽 벽면에 김이 생기겠지. 당연히. 자, 김이 왜 생길까? 왜냐면 98도에서 찬물을 뿌리면은 어. 열을 빼서 자, 여기도 98도씨가 여기도 98도씨가 되겠지. 네. 그래서 그걸 뺏어가면서 뺏어가면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수증기가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겠지. 그래서 여기 김이 생길 거야. 그러면 김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말대로 요 수증기가 물이 되잖아. 네. 자, 그러면은 수증기가 물이 됐다면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수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기체가 가지는 외부 압력은 어떻게 돼? 기체 수가 줄어드는데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압력이 항상 기체 압력은 기체 수가 많아야 돼. 네. 자, 그럼 외부 압력이 낮아졌어. 아까 우리 그래프 하나 그려줬잖아. 이게 온도. 자, Y축의 압력. 자, 그러면 자, 물의 수증기 압력이 이거야. 자, 쭉 했을 때 여기가 1기압일 때 여기가 100도씨거든. 근데 지금 이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됐어? 98도씨가 됐잖아. 그래, 이렇게 98도씨가 됐다고 해보잔 말이야. 자, 그런데 물을 뿌렸단 말이야. 찬물을 뿌렸어. 그럼 이 말대로 요 안쪽 비커 벽면에 자, 물방울이 맺히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자, 이게 김이 생길 거야. 그치? 그러다가 자, 김이 생기면서 그 안에 수증기가 물이 되니까 공기의 안에 들은 기체 수는 감소해요. 그러면 이 외부 압력, 이 물을 누르는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니? 줄어들잖아. 그럼 지금 현재 물의 수증기 압력은 여기인데 외부 압력은 1기압에서 어떻게 되니? 줄어들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돼? 요렇게 도달할 거란 말이야. 자, 요렇게 도달할 거야. 외부 압력이.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기체 압력하고 외부 압력하고 물의 수증기 압력이 같아지잖아. 네. 외부 압력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같아지면 뭐가 나타나? 끓는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물이 다시 끓는다. 그러면 끓는 점이 100도씨가 아니라 몇 도씨야? 98도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 압력을 낮췄더니 물에 끓는 점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어떤 자꾸 이거를 이제 실험을 네가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란 말이야. 학교 수업 시간에. 알지? 그리고 학교에서 뭐 이제 뭐 탐구해가지고서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가서 많이 실험을 해. 많이 실험을 해봐야 돼. 많이 실험해봐야 돼. 맞지? 그래야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기구라든가 실험이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해가 조금 생기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실험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내가 하지 않았던 실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이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치하고 실험 장비를 이런 실험 장비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니는 이제 여기까지는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연결을 못 시켰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자꾸 개념을 연결시키고 이걸 잘해야 돼. 네가 필요한 건 이거야 지금. 이거를 자꾸 추론해가지고 뭔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자, 이렇게 해서 물이 끓는데 있잖아. 다시 끓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시간이 걸렸어. 네. 자, 나는 1분의 요 3분의 시간을 더 줄이고 싶어. 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물의 온도를 더 높여요. 물의 온도를 더 높여요? 그렇죠. 요 물의 온도를 더 높이면 되죠. 그 다음 또 요 압력을 빨리 낮추면 되지. 기체수를 빨리 낮추면 되지. 그러면 찬물을 뿌리는 면적을 늘리는 거지. 그렇지.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에다가 뿌리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이 찬물의 온도를 더 그렇지.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야 돼. 그래야지 어려운 거 나올 때 우리가 자꾸 유추하고 추론하고 답을 찾아내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 참고로 요거는 있잖아. 고등학교 화투에 나온다. 고3들이 배우는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자, 됐지? 그래서 이게 바로 끓는 점이다. 그래서 끓는 점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액체의 그 증기, 수증기가 갖는 액체 증기야, 증기. 에탄올이면 에탄올 증기라고 그래요. 에탄올 증기 압력, 물이면은 수증기 압력. 그러니까 그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갖는 압력과 액체를 누르는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 그 액체는 끓는다. 그 같아지는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액체 간의 인력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 요 수증기를 기체를 만들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열을 가야 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간단 말이야, 끓는 점이. 그래서 1기압에 액체가 증기가 됐을 때 압력이 1기압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열을 필요하면은 끓는 점이 더 올라가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리고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특성값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을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액체를 가열했더니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끝. 그러면 얘는 지금 끓는 구간이 몇 개야? 하나, 두 개네? 네. 그치? 그러면 이 액체는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 혼합물이다. 하나, 둘. 그치?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순물질로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끓는 점입니다. 자, 액체 물질의 양에 따른 가열 곡선을 보면, 즉 A, B, C가 액체를 가열했잖아. 자, 끓는 점 어떻게 돼? 똑같지?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날까?
같은 물질인데 끓는 시간이 자 A는 요 시간에 끓고 B는 요 시간에 끓고 C는 요 시간에 끓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길어져.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져. 자 이유는 뭘까? 위치가 끌리는 위치가 아니 작은 주전자의 물과 큰 주전자의 물을 같은 자 가스레인지에 올렸어. 누가 먼저 끓어? 작은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큰 주전자에 물을 채웠어. 누가 먼저 끓어? 그래. 양이 그렇지. 양이지. 양에 따라서. 그래서 물질의 양에 따라서. 맞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인데, 이거는 우리 지난 상태 변할 때 얘기했던 거다.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된다. 그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온도가 자, 온도를 얘기할 때 자, 예를 들어서 25도씨에서 얘는 고체 상태야. 자, 25도씨에서 얘는 액체 상태야. 자, 25도씨에서 얘는 기체 상태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상태를 할 때는 우리가 녹는 점 MP 자, 끓는 점 BP가 있으면 자, 어쨌든 간에 크기는 요 관계가 성립이 될 거야. 만약 어떤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이 온도에서 물질은 무슨 상태가 된다?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니까. 이때는 물질은 무슨 상태가 돼? 자, 봐. 자, 마이너스 20도씨 얼음 있어. 자, 쭉 했더니 0도씨가 바로 녹는 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자, 30도씨는 물이야. 자, 그 다음에 100도씨가 바로 끓는 점이 돼. 그리고 자, 만약 120도씨면 얘는 뭐가 돼? 수증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그렇지. 고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놓여져 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온도가 있다. 그 얘는 뭐야? 그래. 액체가 되는 거야. 자,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다. 그러니까 온도가 그치. 여기가 도요시면 기체가 되지. 자, 우리가 끓는 점하고 비교해 볼게.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야. 산소가 마이너스 186도씨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도씨에서는 자, 질소하고 산소는 무슨 상태일까? 마이너스 100도씨에서는 질소하고 산소는 무슨 상태일까? 응? 마이너스 200도일 때는 더 낮으니까 고체? 액체가 돼야죠. 기체? 끓는 점보다 낮으니까. 이 온도가 끓는 점보다 낮잖아. 네. 그러니까 끓는 점보다 낮으니까 액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00도씨는 끓는 점보다 마이너스 100도씨 얘보다 높은 온도에 낮은 온도. 얘보다 높은 온도에 낮은 온도. 그건 끓는 점 높은 온도니까 다 기체가 돼야지.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요 개념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녹는 점, 끓는 점 주어지고 특정 온도에서 기체 상태인 것이 뭐냐, 액체 상태가 뭐냐, 고체 상태가 뭐냐,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이제 우리가 했고 숨을 좋은 한물 하는 거, 그치? 자, 여기 볼까? 7번. 자,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라고 하자. 자,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물질의 특성이다. X. 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고유하기 때문에. 그치? 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 높아진다? 네. 양이만. 종류가 달라져야지. 끓는 점이 변하지. 같은 물질이면 양이 많아지면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자,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물을 알코올 램프에다가 끓여. 자, 가스레인지에다가 끓여. 그 끓는 점 변하니? 안 변하잖아요. 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아니지. 물질의 특성이야. 자, 압력이 달라도 그 달라질 압력에 따라서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지.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자,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는 자, 1기압에서 물질마다 끓는 점이 고유하지만 만약 2기압이 돼도 2기압에서도 물질마다 끓는 점이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돼요. 자, 8번. 자, A, B, C 주어졌어. 자,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니 끓는 점이 똑같은데 끓는 점이 같잖아. A하고 B는. 자, C는 끓는 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A하고 C, B하고 C는 서로 다른 물질이야.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끓어? A가 먼저 끓는다. 그러면은 자, 왜? A는 B보다 물질의 양이 많아서 적어서 끓는 점은 C가 가장 높지. 자, 높은 산에서는 기압이 높아 낮아? 높아요. 낮아 진짜. 왜냐면 여기가 지표야. 자, 이렇게 산이 있어. 자, 여기 공기가 있겠지. 그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 얘네들을 누가 잡아당겨? 잡아당기는 게 지구의 중력이야. 그럼 잡아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수록 세지니 약해지니? 자, 그치.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은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도가 여기서는 공기가 많지만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쪽으로 많이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공기가 희박해. 대기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낮기 때문에 자, 물질의 끓는 점이 같이 낮아져서 쌀이 설 있게 된다. 자, 이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각각 몇 도씨냐? 53도씨. 녹는 점도 53도씨, 어는 점도 53도씨. 자, 가는 고체, 나는 고체 플러스 액체, 다는 액체, 나는 액체 플러스 고체, 마는 고체. 맞지? 자, 오른쪽 표 A, B, C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주어졌어요. 실온 약 20도씨에서 A, B, C. 자, 그러면 20도씨를 표시하라는 거지. 20도씨가 여기고, 얘는 20도씨가 요 사이고, 얘는 20도씨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A는 20도씨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네? 그럼 A는 20도씨에서 무슨 상태? 자, B는 20도씨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네? 그럼 20도씨에서는? 그렇지. 액체 상태. 자, C는 녹는 점보다 더 낮네? 그렇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자, 밀도가 들어갈 거다. 밀도. 자, 밀도는 영어로 density.
밀도는 영어로 우리가 density라고 얘기해. 얘는 있잖아. 부피당 질량의 크기야. 다르게 표현하면은, 또는 여기를 이제 단위 부피당 또는 같은 부피당 그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의 크기. 그러니까 단순히 질량이 아니라 같은 부피 속에서 같은 부피가 있을 때 그 물질의 질량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부피가 같아도 자 차지하는 그 물질의 질량 크기는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이유. 자,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마다, 자, 같은 부피당 물질마다 들어가 있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입자들의 배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입자들은 막 쭉 요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입자는 막 삼각형 형태로 막 배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입자들은 막 입체적인 배열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입자마다 배열 모양이 다르니까 같은 부피라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가 다 달라요. 물질마다 고유해. 그리고 한 개의 입자의 질량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 똑같은 한 개가 있어도 어떤 거는 가볍고 어떤 거는 자 질량이 작고 어떤 건 질량이 커.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돼. 알지? 그래서 자 물질마다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그 물질들의 질량의 크기가 고유하다. 왜? 이런 관계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밀도는 물질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된다. 그치? 밀도는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특성이 된다. 그래서 밀도는, 자, 우리가 이제 기호를 D라고 할 거야. 자,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부피를 V라고 표현하고, V는 볼륨의 약자, 볼륨. 자, 밀도는 density. 자, 질량은 M, mass.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요렇게 자,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량의 단위가 뭐가 있을까요? 그람, 부피는 뭐? 자, 세제곱센치 또는 그람 퍼 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 등등. 그러니까 부피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질량의 단위는 그람, 킬로그램 쓰고, 부피는 뭐 리터, 밀리터, 뭐 세제곱 센치, 세제곱 메타,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자, 이게 바로 밀도야. 밀도는 그냥 부피 계산하고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질량값을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의 부피가 20ml가 있는데, 자, 얘는 질량이 2g이랍니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어떻게 돼? 0.1g per ml.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참고로, 자, 1ml는 1세제곱센치야. 알지? 자, 요 미리가 뜻한 게 뭘까? 미리. 그러니까 미리가 뜻하는 게 뭘까? 미리. 얘가 이제 우리가 접두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접두어.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을 뜻한다. 알지? 그러면 1ml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겠네. 즉 1리터는 어떻게 된다?
양변에 10의 3승을 곱하면 되잖아. 네. 그 10의 3승이 1000이니까 1000ml가 돼. 그치? 자, 다시. 자, 센티미터잖아. 네. 요거 센치라고 그래.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뜻해. 네. 그럼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센치네. 네. 그 양변에 10의 제곱을 곱하면 1cm는 어떻게 돼요? 1m는 이렇게 되죠. 1m는 얼마가 돼요? 100cm잖아요. 그치? 네.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러면 1m의 3승은 100cm의 3승이다. 맞니? 네. 그러면은 얘는 10의 제곱의 3승이니까 6승의 센치 3승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단위를 바꾸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위 바꾸는 연습, 나중에 이제 이거 진짜로 제대로 알려줄 거야. 단위 바꾸는 거.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밀도를 측정한다. 자, 그런데 밀도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무게가 있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힘에서 배울 텐데, 자, 무게와 질량은 다릅니다. 무게와 질량은 달라요. 무게하고 질량이 뭘까? 질량의 뜻이 그냥 그 전체 무게. 어떤 물체가 있잖아. 네. 자, 그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이야. 고유한 양이야.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자, 111 했을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g의 얼음이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여기가 얼음이 있지? 그러면 이 얼음이 가지는 고유한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그래, 질량. 그래서 이만큼의 111 있을 때 1g의 얼음, 1g이라는 고유한 양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요렇게 해서 2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때 얘가 얼음이거든? 자, 그러면 이 얼음에 갖는 고유한 양은 얼마일까? 가로, 세로 높이가 2짜리는? 8g이다. 그랬을 때 바로 1g, 8g이 얘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 1g이야. 그 어느 지역에서든, 자, 요렇게 됐어. 자, 111에 얼음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에서 얘가 1g이야. 미국에서도 얘도 몇 g이 돼? 1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은 같은 크기일 때 이 고유한 양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1g이라는 고유한 양. 그러면은, 자, 어느 지역이든 이 얼음은 지구든 달에 갔어도 질량은 몇 g? 8g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이야. 근데 고유한 양이라고 해서 특성값은 아니야. 왜? 얘든 얼음이 1g의 얼음이 있든 8g의 얼음이 있든 녹는 점은 0도씨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질량은 물질의 양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양. 그래서 물질의 양이 크다. 질량이 많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질량은 물질이 갖는 고유한 양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물질의 양이라고 한다. 지구든 달이든 어느 지역이든 요 질량은, 같은 물질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질의 특성값은 아니야. 자, 왜냐면은 다 녹는 점은 0도씨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물체가 갖는 양, 물질의 양이라고 그래.
이제. 근데 무게는 뭐냐? 그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야. 자,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야. 그래서 지금 1g의 얼음을 지구가 잡아당기잖아. 자, 그럼 8g의 얼음을 지구가 잡아당기거든.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그럼 1g의 얼음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것을 지구의 중력인데, 얼음의 작용은 지구의 중력인데, 우리 이거를 1g 얼음의 무게라고 표현할 거야. 자, 8g의 얼음을 지구가, 자, 지구의 중력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g의 얼음을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자, 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8g 얼음의 무게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 중력의 크기, 무게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질량 곱하기 9.8이다. 그래서 9.8은 지구가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 상수라고 그래. 그래서 지구의 중력은 모든 물질의 어떤 그 질량에, 그 물질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값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돼.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9.8을 G라고 해가지고 mg에서 이렇게 배우긴 할 텐데,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좀 알아둬. 그치?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밀도가, 어떤 건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게와 질량의 차이값도 알았어요. 특히 무게는 뭐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로 질량 곱하기 9.8. 그러니까 만약 10kg이 물체가 있어. 그러면 얘는 10kg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야. 자, 그럼 이 물체 무게는 뭐니? 9.8 곱하기 10이 됩니다. 얼마? 98. 근데 우리가 힘의 단위를 뭘로 쓰는 줄 알아? 중력은 힘이잖아. 힘력자. 힘은 어떤 단위 쓸까? 뉴턴. N.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는다? 뉴턴이라고 읽는다. 뉴턴. 그 뉴턴이야. 그래서 98 뉴턴이 되는 거야. 98 뉴턴. 자, 바로 이제 요런 거죠. 그럼 이제 밀도가 왜 이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면서 설명했을까? 자, A는 10ml에 4g을 가지고 있어요. 자, B는 10ml에 2g을 가지고 있어, 질량이. 그러면 A의 밀도는 얼마가 돼? 40g이라고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자, 4g per 밀리터가 되겠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자, B의 밀도는 2g per 밀리터가 돼요. 자, 밀도가 누가 크니? A가 더 크지. 그래서 A가 밀도가 커. 자, 그러면 같은 부피잖아. 같은 부피에, 자, A는 똑같은, 자, 같은 부피에, 즉 1ml당 4g이 있다는 얘기야. 얘는 1ml당 2g 있단 말이야. 그러면 1ml당 A의 무게는 얼마요? 4 곱하기 9.8 뉴턴이 되죠. 자, 1ml당 B의 무게는 얼마가 되니? 2 곱하기 9.8 뉴턴. 그치. 자, 그러니까 밀도가 크니까 뭐도 커? 무게도 크네? 그 무게가 크면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 그래서 A가 B보다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B보다 무겁답니다. 자, 그럼 무거우면 아래로 가라니, 위로 올라가니? 아래로 가라. 그렇지.
자, 우리가 밀도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 밀도 가지고 뭘 얘기할 거냐? 밀도가 크다, 작다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밀도가 크면 무겁다. 그치? 상대적으로 무겁다. 밀도가 작으면 가볍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을 때 누가 더 가라앉냐? A가 더 가라앉는다.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이제, 여기 이제, 풍선에, 네. 풍선에다가 같은 재질의 풍선입니다. 자, 여기는 공기예요. 자, 여기에 A 기체를 넣었고요. B 기체를 넣었습니다. 네. 자, 밀도를 비교해보죠. 자, A 공기, B 공기. 그래서 A하고 공기하고 B 기체, 요 세 개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은 A 기체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고 어. B는 공기보다 높아요. 그렇지. 왜? 내려갔잖아. 네. 그래서, 자, 밀도는 B, 공기, A가 된다. 네. 자, B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내려갔지? 네. A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갔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잘 알겠지? 자, 여기 물입니다. 바닥이에요. 자, 조각 A, B를 놨더니 여기가 A 조각이 이렇게 됐고요. B 조각이 이렇게 떠 있답니다. 자,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일단은 A 조각이 물보다 더 크고 B가 물보다 밀도가 더 작아요. 그렇지. 자, 이게 바로 밀도야, 밀도. 네. 이게 바로 밀도야. 네. 오. 야, 이거 이해하면 우리가 밀도 가지고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네. 자, 이해가 된다. 네. 자, 이거를 이제 막 더 어려운 개념도 이 밀도 가지고서 막 쉽게 설명할 수 있어. 너 고기압, 저기압 들어봤지? 네. 그치? 저,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것도 밀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지표면이 있는데, 자, 지표면에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네. 가열이 됐어. 네.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자, 요 안에 있는 공기의 운동은 활발해지지. 네. 그럼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공기의 부피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자, 공기의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 고유한 값이니까. 네. 그럼 공기의 밀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요. 자,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진 거는 상승하잖아. 네. 그치? 네. 자, 상승하잖아. 그럼 상승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네. 그러면 상승된 공기 올라가면서 이 공기, 여기 있는 공기를 양쪽으로 밀어버리겠지? 네. 그럼 여기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밀리니까 다시 아래쪽 하강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많아요. 네. 자, 여기는 공기가 상승하니까 공기가 적어요. 네. 자,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 압력은 공기가 많으면 고기야. 그치, 압력이 높아지지. 얘는 공기가 적으니까 압력이 낮아지지. 네. 그래서 이거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아. 그래서 압력이 높은 지역이 고기압, 압력이 낮은 지역이 저기압.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네. 자, 이렇게 불면서. 자, 그래서 상승하잖아. 그럼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낮아져, 높아져? 맞아요. 그치,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수증기가 뭐가 돼? 물이 될 거 아니야. 네. 물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구름 때문에 저기압 지역에서 뭐가 내려? 비요. 비가 내린다. 자, 그럼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잖아. 네. 자, 그러면 수증기가 물이 돼, 안 돼요?
자, 안 되죠. 구름이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맑은 날씨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러니까 밀도라는 개념이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밀도라는 개념이. 자, 바다가 있어. 자, 모래가 있어. 모래사장. 낮이야. 네. 자, 그럼 낮에 바다하고 모래 햇빛이 비춰지겠지. 네. 자, 누가 뜨거워질까? 모래요. 그러니까 얘가 뜨거워지잖아.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 요게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돼? 파도. 그치. 그래서 공기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밀도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가벼워져서 상승해요. 네. 자, 상승한 공기는 양쪽으로 여기 있는 공기를 밀어버리죠. 그 여기 있는 공기는 오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고요. 네. 얘는 공기가 적기 때문에 저기압이 되고요. 그래서 낮에는 바람이 어디서 분다? 바다에서 모래사장 분다. 무슨 풍? 해풍.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부는 거야. 자, 이 모든 걸 우리는 뭘로 설명한다? 밀도로 설명한다. 이게 밀도의 개념. 그래서 밀도가 크다, 작다는 가볍다, 무겁다. 밀도가 크면 무겁고, 밀도가 작으면 가볍다. 그래서 바로 요 밀도의 개념이 바로 요런 개념이야. 그래서 물질마다 밀도가 고유하잖아.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의 변화거든. 자,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네. 부피가 증가하지. 네. 자,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낮아져요. 그렇지. 그래서 밀도는 낮아져. 근데 이게 온도의 영향을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크게 받냐면 기체가 크게 받는단 말이야. 왜냐면 고체나 액체는 입자 간의 간격이 조밀하잖아. 근데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영향 주지 않지. 네.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는 크게 막 변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자,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기체. 네. 자, 그다음에 고체, 액체는 약간. 자, 그런데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배웠을 거야. 비압축성이라고. 그치? 비압축성이라고. 자, 그런데 기체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압축성.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누른 힘이 커지니까 간격이 좁아져서 부피가 크게 감소하고 그래서 밀도는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꼭 기억해. 자,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 자, P는 압력, V는 뭐다? 부피. 자,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기체의 온도. 앞으로 T는 템퍼러처, 온도와 기체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커지고. 알지? 물론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은 안 받지만 온도의 영향은 조금 받는다. 그치? 그래서 바로 자, 이렇게 되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앞에 거 했으니까 이것도 쉽게 이해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그래. 보일의 법칙. 자, 얘를 샤들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자, 보일의 법칙, 샤들의 법칙.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됐지? 자, 이번에 자, 물이야. 자, 요렇게 달걀이 가라앉았어. 그럼 요것만 보면은 밀도가 누가 큰 거니? 달걀이 물보다 크죠?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소금을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이 물은 결국 무슨 물이 돼버려요? 자, 소금물이 되면서 달걀이 위로 올라와요.
자, 소금물은 달걀보다 밀도가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걀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잖아. 그래서 소금물, 달걀, 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과 소금 사이의 밀도는 누가 클까요? 자, 소금하고 물. 자, 소금하고 달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소금이 어. 달걀보다 높을 거고요. 그다음 소금이 물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렇지. 만약 소금이 달걀보다 작다면 소금물의 밀도도 달걀보다 작다. 그렇지. 그러니까 더 밀도가 큰 걸 넣어주니까 어째? 넣어주니까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소금을 처음에 넣어줄 때는 조금 넣어줄 때는 달걀이 떠오르지 않다가 계속 넣어주니까 떠오르는 거야. 그럼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은 이 소금이 섞여 있는 비율에 의해서 그냥 혼합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소금물이면은 밀도가 큰 소금이 점점점 많을수록 자, 우리는 이걸 농도가 진하다. 농도가 클수록 자, 밀도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혼합물은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맞지? 자, 그러면 밀도하고 우리 생활 관계는 그냥 생각하면 돼. 밀도는 가볍다? 위로 올라간다? 무겁다? 떨어진다. 그냥. 자,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자, 입으로 분 풍선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자, 잠수함이 자, 내려갈 때는 바닷물을 채워서 밀도를 크게 하고 올라갈 때는 바닷물을 빼서 공기를 많이 만들어서 잠수함의 밀도 자체를 작게 하는 거야. 자, 사람은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닷물에 빠졌을 때 막 이제 가라앉잖아. 그건 뭐냐? 우리가 몸을, 손발을 막 쓰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 그래서 만약 이제 바닷물에 빠졌을 때, 아니면 그냥 수영장 물에 빠졌을 때 마찬가지로 그냥 몸에다 힘을 쫙 빼고 고개를 뒤로 딱 젖히면서 손을 이렇게 딱 펼치면 우리 배영하듯이 이렇게 물 위에 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물 위에 뜨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 얼굴이 떠. 그래서 이상들 해가지고서 그냥 이상 힘 빼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나를 보고 도와주겠지. 근데 빠졌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가라앉아.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바닷물에 빠지면은 물에 빠지면 그냥 힘을 쫙 빼고 고개만 뒤로 이렇게 제치고 있으면 돼. 자, 이때 얼굴에 이제 물이 잠깐 이제 잠길 수 있겠지. 이때 당하면 안 돼.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고 눈 감고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딱 떠. 뜨게 돼 있어. 왜냐면은 우리 몸의 밀도는 바닷물이나 물보다 작기 때문에. 뜰 수밖에 없다.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벼우니까 어떻게 무겁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납덩어리를 차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파도 타기 할 때 서프보트, 보드. 야, 이 보드가 바닷물과 무거우면 가라앉잖아. 가벼워야 되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밀도에 대한 개념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를 보면, 자, 부피는 장수와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아니, 물질의 양이긴 하지만 고유한 양은 아니야. 그래서 X가 돼요. 자, 질량의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이 있고, 밀도는 부피를 질량은 아니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가. 그램 퍼 세제곱센치, 그램 퍼 밀리터. 자, 그 다음에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무거우니까, 무게가 크니까 밀도가 크다. 그치? 자, 20g인 돌을 50ml의 물에다가 넣었어. 그럼 이 돌의 부피, 돌이 잠긴 부피만큼 어떻게 돼? 수면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게 수면이 얼마 됐어? 그럼 돌의 부피가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밀도는 2g/m가 된다.
자, A, B, C, D, E. X축이 부피고 질량이니까 그냥 부피분의 질량. 네. 그렇죠? 네. 혹시 기울기 배웠지? 네.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그러니까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자,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밀도가 된다. 그래서 밀도가 기울기가 같은 게 뭐야? B하고 E네. 네.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죠. 그래서 B하고 E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를 구하세요. 기울기. A는 10분의 4. 4g per ml 세제곱센치. 자, B하고 C는, B하고 C지. 아니, 그렇지. C는, 자, C는 1.5g per 세제곱센치. 자, 그 다음에 B하고 E는 기울기 얼마야? 1g per 세제곱센치. 자, D는 0.5g per 세제곱센치. 그래서 이 기울기로도 우리가 바로 비교할 수가 있다. 자, 4번 같은 문제지. 자, 지금 액체를 넣었는데 B, C, E는 섞이지 않아. 그럼 섞이지 않는 액체니까 누가 바닥에 있는 거야? 가장 밀도가 큰 게. 그래서 밀도는 E가 가장 크고, 자, D는 E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C를 통과했지. 그러니까 D는 C보다는 밀도 크고 E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에 C, B, 자, A는 B를 통과 못했으니까 A가 가장 가벼운 거다. 그래서 밀도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 네. 자, 밀도 알겠어? 네. 자, 봅시다. 자, 고체나 액체의 밀도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맞잖아.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 기체니까. 자,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합니다. 왜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 크게 변하죠? 압력에 따라 부피 크게 변하죠? 그래서 보통 25도씨 1기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실온 실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체를 할 때는 25도씨 1기압 얘를 기체의 무슨 상태로 하냐면은 표준 상태라고 그래. 표준 상태. 표준 온도, 표준 압력. 스탠다드, 표준이 영어로 스탠다드잖아. 그래서 스탠다드 템퍼러처, T. 스탠다드 프레셔. 그래서 STP라고 해요. STP. 그래서 기체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표시해줘야 된다. 자, 상태가 변해도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변하죠. 그래서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크고 액체, 기체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이미 배웠어. 예외야, 예외. 자, 뭐가 있다? H2O. 자, 부피가, 자, 물하고 얼음을 비교하면 누가 커? 얼음이 더 커. 그래서 밀도는 얼음이 더 작다. 그래서 얼음은 물 위에 뜬다. 자, 헬륨물 체온 풍선은 위로 떠오른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바로 뭐야? 밀도. 이제 떠오른다, 가라앉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뭐다? 밀도. 그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다 밀도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